주제 탐색, 내가 미술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온라인 수업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발상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주제란 내가 그림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뚜렷한 명제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관심 있는 주제를 탐색해서 표현하는 방법 등을 배우던가 또는 주변에서 대상을 관찰하거나 자연의 이런 주변에 있는 대상을 관찰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발상이란 사물의 형태나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내는 단계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발상, 꺼낼 상은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를 꺼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상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근데 그 해결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내는 단계를 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발상 방법에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계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이미지의 작품을 계획하고 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놀랍다, 신기하다, 현대 미술은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썼다, 팝아트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 아니라 만화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덮어놓고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발상한다는 방법에서 이것이 어떤 발상법인지 결합하기인지 또는 왜곡하기인지 또는 대페이지만 기법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안다면 이 발상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를 안다면 미술 감상하는 데 있어서 또는 주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김정명이라는 한국 작가 1945년생이시니까는 좀 나이가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작가이신데 머리 하고 하이픈하고 만화라고 하셨습니다. 합성수지라는 거는 이제 휴지처럼 종이로 만들어진 물체인데 이것이 이제 물풀하고 섞였을 때 나중에 굳어지면 딱딱해지는 성질을 가진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크릴 물감이나 아니면 수채화 물감 같은 걸로 채색을 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2m 7cm 그러니까 170, 2m 7cm이고 2009년 작품이라고 하는데 머리,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지금 보시면 작가는 만화 속의 캐릭터들을 이어붙였어요. 그래서 높이 2m가 넘는 사람 얼굴 모양의 조형물로 탄생시켰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곰돌이푸도 있고 스머프도 있고 뽀빠이도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짱구, 도라에몽, 미키마우스, 스누피, 둘리, 달려라 하니, 아톰 여러 가지 이제 그 만화 주인공들이 등장해 있는데 선생님도 산지 조금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만화 캐릭터들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다시 생각을 키우고 재미를 찾는 과정에서 작품이 담고 있는 동심, 그러니까 이제 만화 주인공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서 어린 유년 시절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동심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무래도 뭐 상상하다는 이미지가 머리니까 그것과 같은 이미지를 결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하기를 활용해서 표현한 작품, 여기에서 나온 결합하기란 이 이미지들을 결합시켰다는 그 의미의 결합하기도 되고, 또는 얼굴과 여기에 나온 이미지들을 결합시켜서 그 모습을 결합시켰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다음 작품은 최수돌이라는 작가가 자유의 여신상으로 더 알려져 있는 세계를 밝히는 자유는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청동 조각상으로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있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의 신천지의 상징이 되기도 한 자유의 여신상이, 이런 자유의 여신상에다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학생들의 식습관과 비만을 표현했대요. 뭐 머리에 핫도그, 뭐 소세지,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된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합니다. 소세지 여신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먹거리를 위한 환경단체에서 홍보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왜곡하기. 자, 이거는 이 왜곡하기라는 건 뭐냐면 평소처럼 사물과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의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왜곡시키거나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연관지어서 의인화시키는 등 발상을 전환해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걸 왜곡하기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나요? 자, 그 다음.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그리트의 대페이지만 기법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마그리트는 벨기에 작가로 초현실주의 작가로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보시면 배에 파도의 질감이 지금 배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질감이 바뀐 것을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뭉게구름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바다에 떠있는 범선, 그 범선은 바다로 되어 있는데 범선은 손을 내미면 그대로 허물어져 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르겠지만 이 범선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파도처럼 된 범선, 당혹감을 느끼거나 또는 이런 범선이 새로움을 느낀다거나 범선으로 느끼지 못한다거나 이런 엉뚱함을 줘서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게 마그리티의 초현실주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감 바꾸기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발상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마그리티의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죠. 자, 요거는 푸트라는 프랑스 작가인데 크기를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인이 이제 작가가 작품 안에 이제 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소인국에 거인이 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거인의 상반신을 상상하게 만들거나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진격의 거인을 나타난 것 같이 그런 위압감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걸 느끼게도 하고, 저게 당연히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이게 뭐 가짜로 만들어지고 이 가구가 실제 가구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미니어처로 만든 걸 감상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림을 살펴보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보기 위해서 작가들은 크기를 변형하는 작품들을 때로는 사진이나 비디오 아트를 활용해서 작품화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작가인데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쩔뚝거리다가 거의 죽기 1년 전에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것을 통해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 안에서 자신의 초상화에 상처받은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했죠. 그래서 그 그림 안에 초상화를 그리고 나오고 그림 안에 있는 주제를 본인의 모습이지만 본인이면서 본인이 아닌 주제로 탈바꾸면서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은유법을 사용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도 하지만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로 여성 화가죠. 여성의 자신의 지위나 또는 남자들한테 눌려져 있던 여성의 지위를 좀 더 이제 신장시킬 수 있고 자기의 자주성 또는 주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성 작가의 이런 신장을 위해서 많이 힘쓴 작가이기도 하고 또 그림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의 그림 실력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지만 조금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프리다 칼로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림에서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제일 많이 표현했죠. 그리고 본인의 상처를 그림으로 많이 승화시켰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이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소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요건 자기의 주제는 본인이면서 본인의 상처, 본인의 아픔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좀 아픔 같은 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생각을 보여주는 방법에서 여기 보시면 칠판이 있고 좀 슬픈 그림 같죠. 지금 이게 작품이긴 하지만 김범, 교육된 사물들, 책상도 없고 그냥 의자만 있네요. 의자 위에서 사물들이 앉아서 이제 교육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보다는 얘네들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우리들은 집에서 각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모여있기라도 하니까. 자, 그래서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뭐 이런 작품들은 교육의 개탄이나 뭐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거나 또 수단화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하고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생각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끌레라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면으로 색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끌레 같은 경우에는 색과 면과 그
다음에 단순화라는 방법을 써서 추상 미술을 보여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상징성은 사실 그렇게 막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보는 방법에 따라서 내용이나 읽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기호처럼 어떤 조형 요소들의 이게 기호의 나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원리라든가 기하학적인 기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지금 여기 보면 보름달 아래 모닥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가, 이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동이나 아니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림을 보고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보름달 아래 모닥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의식의 전환, 생각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형 요소나 원리를 활용해서 색과 면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보여주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주변 대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시작품 학생 걸 보면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드보드지와 그 다음에 고양이와 오염물질이라는 매개체, 물론 종이나 뭐 고양이를 보고 여러분들 다 고양이를 상상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중간에 어떤 무언가를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고양이의 젖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보면은 이 안에 애기들을 베고 있는 고양이를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뱃속에 오염물질이 들었다라는 그런 경각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본인의 경험이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없고, 자신이 의식하는 바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하나로 강요할 수 없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고로 방식하고 다양하게 자기의 생각을 자꾸자꾸 써보거나 또는 아이디어로 바꿔보는 그런 주제 전달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미술로 표현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을까?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평소에 흥미를 느끼거나 또는 고민을 하는 것, 평소 행동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오감으로 느껴보는 것은 창작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될까?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글로 써보거나 이거를 주제를 어떤 생각을 담아둔다는 거는 좋은 나중에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적어두는 건 창작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주제로 발상법을 응용해서 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주제는 어떻게 표현할지 나무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스케치합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또는 집에 있는 화초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나무라고 하면 뭐 소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조형나무도 있고, 근데 표현 의도에 적합해 난 수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색연필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색의 나무를 할 것인지,
자, 그래서 완성작 같은 경우는 조금 거창하기도 하지만 이지민이라는 친구는 나무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무태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으로 형성하였고, 이수아라는 친구는 나무의 꽃, 잎,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얼굴에서 생각의 가지를 뻗어서 나왔다라는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심고 가꾸고 기도하고 있는 나무의 역발상적인 뿌리의 모습.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고 하면은 거꾸로 더 위에를 더 많이 꾸미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무의 뿌리, 나무의 아래 이제 이쪽 부분을 더 많이 중점을 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민정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는 나무라고 해서 나무가 열심히 꿈을 꾸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심장을 조여오는 것처럼 좀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림 같지만 뭔가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 탐색을 여러 가지 발상법으로 유아영이라는 친구는 오르락 내리락, 김다은이라는 학생은 나의 길, 계단이라 그러면은 뭐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계단을 통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계단이라 해서 앞으로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무한한 기대 뭐 이런 것을 계단을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아닌 숙제 과제를 낸다면 오늘 촬영을 한 건데요. 나뭇잎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주제로 다양한 발상법을 적용해서 표현해보자. 자, 이것은 한쪽 왼쪽에 있는 것은 무당벌레들이 다 파먹은 포도나무 잎사귀이고 이거는 감나무 잎사귀입니다. 지금 이제 한창 가을이 되고 나무가 낙엽이 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낙엽이 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오른쪽의 감나무 잎과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미 자기의 수명을 다한 포도잎에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이 무당벌레가 갉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잎맥밖에 없는 우리의 손금 같은 역할의 이미지,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촬영을 했어요. 일부러 햇빛 밑에서. 자, 그런데 나뭇잎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성질 때문에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나뭇잎으로 하는 작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요 두 개의 그림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나뭇잎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5번째 시간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